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그 세안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어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그게 트리오 이런 데 많지 않나요? 예, 그렇죠. 모든 기름기를 없애는 네. 작용을 하는 곳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계면 활성제라고 하시면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경계면 활성제. 경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그거를요. 경계를 활성시켜서 없애트린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계면 활성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경계의 그 면을 활성화시켜서 서로 섞이게 한다. 예,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그럼 기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계가 분리돼서 예, 기름기가 그렇죠. 남아있게 된다. 예,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거에도 네. 쓰고요. 그리고 뭐 비누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샴푸 이런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유가 얼굴에 만약 기름기가 많다. 이거 그냥 물로 씻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끈미끈거리는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계면활성제가 싹 들어가면서 이게 싹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주는 게 계면활성제라 이거를 꼭 좋다 나쁘다. 이제 그거의 비누의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이제 기초 화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예. 색조 화장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색조 화장은 상당히 이게 흡착력이 강해서 지우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누 세안 몇 번으로 지우기가 좀 힘든 이제 그런 상태가 많다 이거죠. 아무래도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네.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스토어에 가서 피부 세안 전용 타월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한번 사봤죠. 그랬더니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의 수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물에 적셔서 얼굴에 닦아주는 걸로. 아, 그럼 지워지나요? 잘 지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획기적이네요. 그냥 물에 빨아서 또 널어놨다가 또 쓰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써있기를 every kind of makeup이에요. 심지어 이제 뭐 나는 이제 걱정했거든요. 마스카라라던가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지워진다 이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되게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다 지워질 수가 있지만 혹시나 해서 비누로 한번 세안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안제 없이 화장을 지울 수 있다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동식물의 기름이라던가 아니면 식물을 태워서 재로 만든 비누가 최고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친척분 중에 피부가 정말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였어요. 한번 물어봤죠. 예. 화장을 어떻게 지우시나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빤히 보고 웃으시면서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때 자기는 흔히 얘기하는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예. 이런 걸 전혀 쓰지 않는데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난 비누로만 지운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죠. 막 여러 가지 제품 많이 써가지고 화장을 지우는데도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세안제 많이 쓰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어제부터 실험을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의 수건으로 제가 세안제 없이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써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세안제 없이 이게 더 좋다. 근데 상대 피부가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예, 아무래도 화장품 2탄 그때쯤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세타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스킨 하나를 바르던 아니면 로션 하나를 바르던 이렇게 바르는데요. 네. 최근에 세타필 구입해서 발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가 그거에 대한 후기도 그때쯤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이 자연의학자들의 투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면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이 요즘 화장을 많이 해요. 예, 요새 하시는 분들 꽤 되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자연의학자들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닥터조와 박선생이 함께하는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이게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꼭 뭐라고 뭐 하기도 그래요. 그쵸? 저는 남자분들이 그냥 맨 얼굴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
좀 잡티가 있을 때 좀 가리는 것도 전 좋다는 생각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런데 너무 이제 좀 티나게 화장하시는 분. 남자 중에 왜 스모키 화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특수 직업군 아닌가요? 가수라던가.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 미국에서도 평소에 이렇게 막 스모키 화장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문신 막 하고 다니고. 문신이야 뭐. 그래서 애교로 스모키 다 화장 주죠. 플러스 문신 막 이렇게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 좀 있으신데 남자도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해 못 하시는 쪽인가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네. 생각하는데요. 저희 세대라면 뭐 별 저기 저는 남자분들에게도 그 가벼운 비비크림과 그리고 선스프레이 요 정도는 좀 갖고 다니시는 게 좋다. 저는 왜 안 바르냐 하면은요. 그거를 바르면 피부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껴요. 그렇군요. 그래서 로션도 유명한 비싼 로션이었는데요. 그거 바르니까 피부가 답답해서 안 발라요. 처음에 저도 화장을 했을 때 메이크업을 시작했을 때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메이크업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사실 요즘 환경 오염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외선 예. 강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커버를 해주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제가 뭐 화장을 해온 게 오랜 시간이 지금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화장을 해온 결과로서 피부 보호가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이제 선택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저는 너무 지나친 화장이 아닌 경우 남자들의 뭐 약간의 그런 화장 이런 거 저는 좋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요즘 피부색에 맞게 그 비비크림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피부가 좀 검은데 호수를 잘못 맞춰가지고 허옇게 바르거나 이런 거는 좀 유의하시는 걸로.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서 유의해서 기억해야 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벤 말고요.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옥시벤존이 있고요. 벤존 화합물이라 이것도 유전자의 이상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발음하기 힘들죠. 이것도 발암성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건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고요. 그리고 소디움 라우릴 황산염 또는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이게 계면 활성제인데요. 네. 이거는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 그 설거지할 때 세제를 쓸 거면 꼭 장갑을 껴야 되겠군요. 물을 오래 만지시면은요. 네. 주부십증 같은 게 어차피 생겨서 고무장갑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물을 많이 만지지 않는 거군요. 뭐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집에서 뭐 식사 한두 번 이제 하시고 나서 뭐 설거지를 하는 뭐 그 정도의 경우인데 이게 이제 오래 횟수가 거듭되다 보면 계면 활성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는 걸로. 예, 그렇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들어가 있겠죠. 네. 고무장갑이 없으신 분들은 뭐 비닐 장갑이라도 끼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군요. 그리고 부틸레이티드 하이드록시톨루엔 이것도 발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디메치콘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어떤 거죠? 디메치콘? 예. 호흡장애도 일으키고 불임도 유발시키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군요. 그리고 요거 하나 특이하네요. 이소프로필 알코올. 그거는 굉장히 흔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부작용에 보니까 두통이 발생하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화장품을 발랐는데 두통이 생겼다. 네. 그럼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겠군요. 가끔 가다가 저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 시간에 보면 알코올 흡입해서 사망하신 분들. 예, 이게 다량으로 네. 흡입하셨나 본데요. 그런 분들은.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화장품을 되도록 흡입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생활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알아서 쫓겨 넣으셨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또는 우리 고대에 어떤 피부 관리를 해왔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라인 중심의 화장품들. 이 화장품이 과연 안전한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극복을 좀 해나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들이 좀 화장하고 있는 거 얘기도 나눠봤네요. 좀 화장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좀 좋은 건 없으신가요? 그냥 하나도 안 바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땡기잖아요. 근데 세수하고 나서. 당기나요? 그럼요. 땡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게 평생 땡기지 않는 그러니까 소음인 같은 뭐 저런 반응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주로 세수를 하고 나서 또는 샤워를 하고 나면 땡깁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 선생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더욱 땡기고 더욱 유용한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